폴더블 스마트폰을 이루는 수많은 부품들 중 2019년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부분을 꼽으라면 바로 이 커버 윈도우에 대한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다른 플라스틱 수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에 강한 폴리이미드 수지는 과거 치명적인 단점으로 지적되던 투과율이 비약적으로 개선되면서 IT 산업의 중심을 관통하는 중요 키워드로 부상하였고, 갤럭시 폴드, 메이트 X와 같은 1세대 폴더블 폰 디스플레이의 최외곽층에 이 커버 윈도우의 소재로 사용되며 디스플레이 구조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죠. 하지만 이렇게 폴리이미드로 만들어지는 폴더블 스마트폰의 이 커버 윈도우 소재의 미래와 관련해서 몇 가지 나눠볼 중요한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우선 공급에 대한 고민이 있죠. 갤럭시 폴드의 경우 이 일본의 스미토모사로부터 이 CPI 필름을 공급받았었는데, 스미토모의 CPI 필름 생산량은 월 10만 대 정도에 불과하던 작년의 갤럭시 폴드 생산 수량을 커버하기에도 다소 벅찼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으로 빠르게 늘어나게 될 이 폴더블 폰의 생산량과 작년에 있었던 일본의 수출 제재와 같은 이 소재 공급의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이 CPI 필름에 대한 대체 공급망의 확보가 그 어느 때만큼이나 절실해지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다행히도 이미 오래전부터 이 CPI에 대한 비전을 보고 관련 기술 개발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던 코오롱 인더스트리가 공격적인 투자를 감행하며 갤럭시 폴드의 두 번째 CPI 공급망의 자리를 채워주었고, 여기에 앞으로 경쟁력 있는 CPI 필름 공급자들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공급에 대한 문제는 시간이 해결해 줄 문제로 보이죠. 따라서 이 공급에 대한 부분보다 앞으로 보다 중요하게 살펴봐야 할 점은 그 다음 이야기들이 되겠는데요. 만약 CPI 필름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다음과 같은 질문에 어떤 전망을 하고 계신가요? 이 고민스러운 이야기가 시작되는 시점에 바로 다음과 같은 단어가 놓여 있죠. 그리고 이 이야기가 얼마 전 국내의 한 울트라 신글라스 제조업체의 최대 주주로 등극한 삼성전자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코닝과 쇼트, 이 두 글로벌 기업과 울트라 신글라스 분야에서 경쟁하고 있는 이름들 중 삼성이 지분 투자를 통해 최대 주주로 등극한 도우 인시스는 2010년에 설립된 유리 소재 전문 회사이죠. 2014년 울트라 신글라스 관련 기술 개발에 들어간 도우 인시스는 드디어 2019년 울트라 신글라스 기술의 상용화를 천명하였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삼성이 제1대 주주가 된 2019년 12월 이전에도 이미 삼성은 18%대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이 도우 인시스의 대주주였다는 점입니다. 이를 통해 추론할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우선은 이미 2대 주주의 자리에 있던 삼성이 최대 주주 자리를 갖기 위해 추가 투자를 집행했다는 것은 과거 삼성이 벤처 투자 형식으로 지원하였던 이 도우 인시스의 울트라 싱글래스 관련 기술이 삼성이 기대하던 수준을 어느 정도 달성했다는 이야기가 되겠고, 이를 넘어 향후 양사 간의 구체적인 비즈니스들이 앞으로 진행될 것임을 예상하게 하죠. 지분 확보는 대주주들 사이에서 좀 더 삼성이 원하는 방향으로 비즈니스를 전개하기 위한 일종의 준비 과정 정도가 되겠고, 이제 남는 의무는 관련 역량들이 쌓이고 이제 안정적인 공급망까지 확보하게 된 이 CPI라는 기존의 카드를 제쳐두고 삼성이 새로운 선택지를 꺼내 드려야 할 만큼 이 울트라 싱글래스가 꼭 필요한 카드였냐는 것인데요. 삼성의 이 도우 인시스에 대한 지분 투자 결정 배경을 놓고 대부분의 언론 보도는 이것을 안정적인 커버 윈도우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 배경에 있는 여러 가지 이유들 중 가장 표면적인 한 가지 이유에 불과하고, 기존 공급사인 스미토모의 새로운 CPI 공급사로 선정된 코오롱 인더스트리의 양산 능력, 그리고 앞으로 양산에 합류할 SKC와 SK이노베이션의 행보를 염두에 두면 구테여 삼성이 추가적인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훨씬 더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겠죠. 따라서 삼성의 이 같은 행보에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을 넘어 다른 더 분명한 이유들이 있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한데요. 우선 삼성의 스마트폰 제품 전략을 복기해보면 울트라 싱글래스라는 새로운 방향을 향하고 있는 삼성의 행보에 대한 한 가지 그럴듯한 가설을 세워볼 수 있습니다. 우선 갤럭시 노트 위에 갤럭시 폴드라는 새로운 플래그십 라인업이 추가되었지만, 이 갤럭시 폴드가 제대로 플래그십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폴드가 아주 소수의 특별한 사람들을 타겟으로 하는 이른바 스페셜 에디션 성격의 상징적인 제품으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가격이 좀 더 많은 대중들을 타겟팅할 수 있도록 하향 조정되는 것이 선행되어야겠고, 기능적인 측면에서도 단순히 폴더블 디스플레이를 채용하는 것을 넘어 갤럭시가 자랑하는 최고의 기능들을 모두 갖춘 제품,
라인업의 정점에서 제품 전략을 완성하는 진정한 의미의 플래그십 제품이 되어야겠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향후 갤럭시의 하이엔드 제품 전략은 갤럭시 노트의 기능을 폴드로 이관하는 방향을 밟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폴드의 접는 기능과 노트의 펜 기능이 창출하게 될 시너지를 고려해 본다면 갤럭시 폴드의 노트 기능이 이식되는 것은 시간 문제일 것이라는 확신이 들죠. 바로 이 지점에서 삼성의 고민이 발생하는데요. 현세대 갤럭시 폴드의 윈도우 커버에 쓰이고 있는 이 CPI 소재는 다른 여타 플라스틱 수지들에 비해 유리 전이 온도, 열팽창 계수, 복원력, 곡률 반경 등 거의 많은 측면에 있어서 가장 뛰어난 해답임에는 분명하지만 표면 경도가 매우 낮은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CPI 필름 외부에 하드 코팅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충분히 해결해 나갈 수가 있지만 문제는 일반적인 스마트폰 사용 환경이 아닌 펜 쪽에 달린 플라스틱 팁으로부터 수천 수만 번의 외부 자극을 버텨야 하는 이 노트 기능을 추가해야 할 경우는 상황이 조금 다르겠죠. 노트 기능을 사용하며 발생할 수 있는 수많은 가능성들 중 특히 국소적으로 강한 압력을 받았을 때와 같은 경우는 단지 표면 강도를 넘어 하드 코팅만으로 보완해 주기는 다소 어려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중장기적 관점에서 삼성의 제품 전략상 이 갤럭시 폴드에 노트 기능이 포함되어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 갤럭시 폴드의 윈도우 커버로 더 강한 표면 경도와 국소적인 압력에도 강한 새로운 소재에 대한 공급망을 확보해야 하는 삼성, 이렇게 도우인시스를 향한 삼성의 행보를 설명할 수 있는 한 가지 그럴듯한 가설이 도출되는 것 같죠. 물론 이것은 그저 하나의 추론에 불과하겠지만 여기에 하나의 이야기를 더 추가하면 이 이야기가 좀 더 설득력 있는 이야기처럼 들리는데요. 지금까지 이야기들은 이 OLED 구조의 최외곽 부분인 이 윈도우 글라스에 국한된 이야기가 되겠죠. 삼성이 바라보고 있는 비전, 울트라신 글래스의 진짜 이야기들은 과거 플렉서블 OLED 탄생 시기 플라스틱 소재가 빼앗아간 유리 소재의 자리를 다시 하나씩 이 유리 소재 진영이 빼앗아오는 이른바 유리 소재의 재탈환의 과정 속에 피어나게 되겠는데요. CPI에 비해 상대적으로 뛰어난 내열성, 광투가성, 표면 강도 등은 물론이고 산소나 수분을 더욱 완벽히 차단할 수 있는 울트라신 글래스의 특성은 플라스틱 진영이 빼앗은 몇 군데의 자리를 다시 유리 소재 진영이 빼앗아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게 합니다. 유연성을 확보한 유리 소재의 적용을 통해 산소와 수분 등으로부터 보다 안정적인 OLED 디스플레이, 더 빛나고 매끈한 디스플레이 표면을 가진 미려한 폴더블 스마트폰을 만날 수 있게 되겠죠. 앞으로 이 도우인시스의 울트라신 글래스가 만들어진 프로세서가 이제 베트남에 위치한 삼성의 디스플레이 생산 라인에 녹아 들어가고 삼성 디스플레이에 또 하나의 경쟁력이 더해지게 되겠는데요. 여기에 과거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로의 전환기 때 하나둘 플라스틱 소재들에게 자리를 내어주었던 유리 소재들이 다시 그들의 위치를 되찾아가는 과정 속에 울트라신 글래스라는 핵심 경쟁력을 내재화한 삼성 디스플레이의 비교 우위는 더욱 확고해지겠죠. 이미 확보한 스미토모의 공급 물량과 여기에 더해진 코오롱 인더스트리의 물량, 마지막으로 삼성과 독점 공급 계약을 맺은 도우인시스의 50만 대 규모의 한국 내 생산 규모와 향후 더해질 베트남 생산 설비의 물량, 이 숫자들의 괴리가 의미하는 것은 명확합니다. 물론 당장은 시간이 좀 걸리는 이야기들이 되겠지만 울트라신 글래스라는 단어는 폴더블 폰에 채용되는 하나의 부품의 종류에 대한 이야기 혹은 그것의 안정적인 수급에 대한 이야기를 넘어 삼성이 바라보고 있는 OLED 디스플레이 경쟁력 강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와 관련해 CPI 관련 시장은 모두 사라지고 울트라신 글래스만이 살아남을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 아마도 알고 계실 테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게 되는데요. 실제로 폴더블 디스플레이 시장의 본격적인 성장에 따른 이 초기 선점 효과의 과실을 누릴 쪽은 울트라신보다는 CPI 진영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무조건 하나의 진영만이 모든 시장을 차지할 것처럼 속단하는 것은 다소 성급한 판단이 되겠습니다. 설령 어느 한 진영이 완벽한 주도권을 잡는 순간이 오더라도 그것은 아마도 정말 꽤 많은 시간이 흐른 뒤의 이야기가 되겠죠. 어느 누군가는 벌써부터 결론이 난 이야기처럼 이야기하는 이 두 진영 간의 싸움 앞에 앞으로 수많은 변수들이 놓여 있습니다. LCD와 OLED의 예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적어도 앞으로 몇 년 동안은 CPI와 울트라신 글라스 중 어떤 진영이 살아남을 것인가가 아니라 각각의 진영 내에서 누가 남들과 다른 비교 우위를 가지고 있는지, 각각의 진영 내에서 누가 살아남을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앞으로 우리가 이 시장을 살펴보며 주의 깊게 바라봐야 할 부분이 되겠죠. 오늘 이야기를 통해 울트라신 글래스를 향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울트라신 글래스와 CPI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히 나눠봤는데요. 실은 오늘 이야기 속 많은 분들이 느끼시는 가장 의미 있는 포인트는 이 폴더블 디스플레이의 핵심 소재 전쟁에 우리 기업들의 이름이 이렇게나 많이 포진하고 있다는 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먼 미래를 꿰뚫어 본 기업들의 안목과 투자를 집행하고 실행에 옮긴 판단력 모두 미래에 더 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소재 산업과 관련한 이야기들도 응원하는 마음으로 가제서울에서 계속해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한 주 보내십시오. 이번 에피소드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